자, 이번에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최상병 특검의 재표결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주당 등 범야권 대규모 장외 집회를 이어가면서 여론전을 쭉 이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연설도 좀 많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도 쏟아졌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위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설득하는 작업도 있는데 이렇게 또 밑에서는 또 장외전을 또 펼치고 있단 말이죠. 여론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이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권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에서는 의석 가지고 밀어붙인다, 뭐 입법 독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최상병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은 저는 생각할 때 민심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봐도 마찬가지고요. 또 총선 직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하고 비춰봤을 때에도 최상병 특검 하라는 게 국민의 저는 민의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계속 언제까지 입법 독재로 밀어붙일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의회의 의석 구조상으로 보면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것만 믿고 마구 밀어붙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 오히려 야권 입장에서는 국민들 여론을 더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더 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방향성으로는 맞을 것 같고요. 원내에서 해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 비판들도 좀 있는데. 원내도 당연히 뭐 원내에서 하는 거지만 네. 그러면 또 국민의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석으로 밀어붙인다, 입법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하고 함께 움직이는 게 야권 입장으로서는 그게 맞는 순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여권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잖아요. 막는다고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국민 여론은 저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의석으로 이걸 민의를 막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근데 지도부가 당론이야. 지금 이거 반대해야 돼.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탈표가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근데 뭐 정리하자면 제 생각에는요. 21대 이런 식으로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21대 또 발의하면 이건 막을 수 있겠나? 국민들이 그걸 보고 또 뭐라고 하겠는가? 막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가래로 호미로 막아도 되는 거 가래로도 지금 못 막는 상황이 올 텐데 여권이 왜 이런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께는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이번에는 8명의 그러니까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다음 국회에서는 8명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그때 가서 좀 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처리해야 될 문제잖아요. 지금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항이고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권력 내부층에서 그리고 또 군인들 간에 또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분들과 또 법무관리관 간에 여러 가지 좀 의혹이 많은 녹취록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이때가 확실한 것 같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 같고요. 22대 국회에 들어가지고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발의가 되면은요, 패스트 트랙 태워도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빨리 처리하세요. 나 직권상정 할 거예요. 이러지 않는 한 빨리 하더라도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1년 정도 후에 또 최상병 특검을 다시 또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처리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은 너무 좀 늦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국민적인 찬성 여론이 관심도가 높은 현 시점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최적기란 말씀. 그럼 추가 네. 제가 박정훈 대령 변호인을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만나서 한참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특검이 필요한가 지금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공수처 수사가 너무 더디 진행되고 있다. 이걸 우려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관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국방부, 안보실, 그리고 이제 해병대 이렇게 관계자들은 전부 다 어찌 보면 수사 외압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 거기에 솔직하게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가 지금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뭐 이른바 얘기하자면 내부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나오기보다는 이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든가 한겨레 신문 얼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국가안보실 7월 30일 날 있었던 회의 때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얘기를 여권 인사가 들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또 왜 임성근 사단장 한 명을 보호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을 했다고 하면 어느 루트로 구명을 했을까? 그럼 구명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건의 그림을 맞추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 관련자들이 아직 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1년이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통신사 보호 연한이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통신 기록은 다 아마 압수수색 통해서 확보했을 거고요. 네. 그 외에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기록들이 7, 8월이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 말씀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지금 특검을 필요하다. 하지 않으면 네. 수사가 늦어지거나 지금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에 태우거나 이렇게 해서 6개월, 1년 뒤에 또 뭘 특검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관련 기록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실을 밝히기 그래서 지금 힘들다. 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더군요.